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8일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인데요. 4장도 역시 지난번처럼 증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증자 유질 이어신을 맹경자 문지한데 이랬습니다. 증자가 병이 위독해지셨어요. 그러자 그 당시 이제 증자가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의 대부였던 맹경자라는 사람이 문지한데 그것을 물었다 이렇게 됐죠. 요 그것이 뭐냐면 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아파 있으니까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게 문병입니다. 문병. 그래서 맹경자가 찾아와서 증자의 이제 그 병세를 문병을 했는데 그때 증자 언활 증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맹경자는 노나라의 대부니까요. 대부니까 그 고위 관료니까 자신을 찾아온 맹경자에게 고위 관료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 개인적으로 당신은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유언처럼 내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위 관료 대부니까 괜히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를 하는 게 무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증자가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조지장사의 기명야 애하고 인지장사의 기여냐 선이니라 이렇게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 이제 곧 죽으려고 하려는 그 순간에 그때 기명야 그 울음이 슬프고 그러니까 새는 매일 울지만 그 울음소리가 가장 애절하고 슬플 때가 언제냐면 죽기 직전이랍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울음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그 울음에 담아서 이제 토해내다 보니까 그 울음이 가장 애절하고 그렇다. 마찬가지로 인지장사의 사람은 장차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선이니라 가장 훌륭하답니다. 가장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차 죽으려고 하는 이제 그 상황에 있는 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만약에 지금 아플 때가 아니라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얘기가 이제 나중을 뭔가 기대하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빈 소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당신을 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잘 보여서 뭔가를 내가 얻고자 지금 하는 말도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들어달라. 지금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해요. 군자, 소기호, 도자, 삼인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맹경자 같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군자는 뭐 싫든 좋든 어쨌든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러냐. 이런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면 내려와야 돼. 내려오면 돼요. 근데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살고 싶으면 그 자리를 내려오면 되고 그 자리에 있겠다면 그런 얘기들을 들어야 돼요. 군자는 그런 겁니다. 군자가 소귀호 도자 삼인이 그랬죠. 군자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귀호 도자가 세 가지가 있다. 군자가 군자로서 가야 할 길에 있어서 귀하게 여겨야 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동용모. 용모라는 것은 내 이 몸입니다. 몸으로 보여지는 몸짓. 이것이 용모예요. 용모를 움직일 적에 그때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안색, 내 표정.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은 표정이 몹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서. 예. 그 사람 얼굴에 따라서 그냥 거기가 그냥 전부 그냥 따뜻한 봄날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처럼 막 그렇게 막 차가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막 아주 막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그냥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용모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안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사기. 사기. 이 사자는 말이에요. 말. 워딩이에요. 워딩. 그런데 말만 쓴 게 아니고 여기 기운 기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게 그냥 타자로 받아 쓴 아니면 펜으로 받아 쓴 그 텍스트만이 아니죠. 잘했어가, 잘했어가, 이게 얼마나 많은 뉘앙스를, 잘했다가 너 참 잘했다도 될 수 있지만 잘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뉘앙스를, 그게 기예요. 이건 말하자면 텍스트고, 근데 그게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말이라는 게. 그걸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용모, 그 다음에 안색, 사기, 이 세 가지, 이거를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여긴다 하는 거죠. 군자가. 그러면 용모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원포만의며 그랬습니다. 포와 만을, 요 포자는 사나울 포자입니다. 요 만자는, 저 만자가 태만할 만이라고도 하고 교만할 만이라고도 하고 사전에 찾으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태만이라고 하면 태자에, 교만이라고 하면 교자에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태만하다 그러면 근무 태만, 그럴 때 막 이제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얼렁뚱땅하고 막 이런 거고, 교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만이라는 말은 태자에, 교만이라는 말은 교자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자가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어요. 거만하다에도 붙고 오만하다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 만자는 태만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거만도 아니고 오만도 아니고, 그런데 태만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교만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오만 거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럼 이 만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런 뜻입니다. 만자가.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고 그냥 뭐 될 대로 돼. 뭐 이런 식. 이게 만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일 적에 사나운 그런 모습이나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것을 멀리해야 된다. 군자가. 그냥 개인이면 물론 개인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바람직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몇몇 사람에게만 이것이 피해를 주겠으나 군자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 군자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색을 바르게 할 때 안색을 바로잡을 적에 근 신으며 여기는 이제 멀리 하라 이랬는데 여기는 가까이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신을 가까이 해야 된다. 신을. 안색을 바르게 할 때 바로잡을 적에 신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군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얼굴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군자는 의젓하고 근엄하고 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표정을 지으려고 하겠죠. 또 때로는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가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존경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색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유머러스하지 않는데 유머러스한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싶어서 하는 표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거부감을 일을 예. 신이라는 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가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진실이 전제가 되어야 믿음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꾸며서 만들어진 그런 안색을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거짓을 그게 이제 표정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거짓을 사람들이 이제 꾸밀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그렇다고 믿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내가 그 한 거짓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참이라고 믿을 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을 거라고 하는 게 거짓을 참이라고 믿을 거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대단히 무시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꾸며서 하면 내가 유머가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근엄한 사람,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라고 하지만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그게 진짜여서 위험이 있고 진짜여서 유머가 있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부장님이 유머하셨을 때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 이제 그런 억지 반응을 이제 아랫사람들은 보이겠지만 그게 군자로서 취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를 낼 때 말을 할 때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비패를 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비자는 비속한 말. 그러니까 저질적인
표현들, 막 욕설을 한다든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사를 한다든가 막 이런 거, 비속한 표현. 그다음에 요건 배라고 읽으면 곱절이라는 글자고, 패라고 읽게 되면 이게 도리에 어긋난 이런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그건 또 비속어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예, 아주 품격이 높은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두지사는 유사존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변두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들이에요. 제기인데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잖아요. 저것은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제기입니다. 이 제기는 제사 음식 중에는 물기가 없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 과일이라든가 포라든가 이런 거는 물기가 없지요. 그러면 그건 변에다가 올립니다. 근데 이제 물기가 있는 제사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든 나무 제기에다가 올려요. 이 두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는 용도는 그런데 변두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에는 이 변이라는 제기를 몇 개 올리고 두라는 제기를 몇 개를 올리고 그 변에는 어떤 음식들을 올리고 어떤 음식들을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적이고 소소한 일들, 그런 거는 당신 같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은, 자잘한 그런 일들은 유사가 존재합니다. 유사가 담당자예요. 담당자. 그 일을 맡은 사람, 맡을 사자, 맡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위임을 하고, 군자는 이제 더 큰 일, 더 큰 차원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에 필요한 것들이 당신의 용모, 당신의 안색, 당신의 사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맹경자한테 해주는 이유는 맹경자가 대부이면서 이런, 야, 무대가 저래 갖고 되겠냐? 막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유사들이 할 일이고 그런 자잘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데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혹시 당신을 뭐 비난을 한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앞에 미리 그 얘기를 해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가장 좋은 훌륭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꼭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후대 학자들은 이게 증자가 맹경자한테 해주는 이야기지만 이게 평소에 증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던 표현이라고 보고, 증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자기 수양 차원에서의 이런 점들을 유념을 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보통 요 귀하게 여긴다의 귀자와 이 세 가지라는 삼자를 써서 삼귀라고 얘기를 해요. 군자 삼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안현이 공자에게 극기복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 했던 것을 사물, 네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사물하고 함께 삼귀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증자왈 이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이다로 문어 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를 석자의 오우 상종사어 사일언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하며 이다로 문어 과하며 유양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 불교 이 5가지를 석자에 옛날에 예전에 오우 나의 벗 시 일찍이 여기에 여기라는 건 요 5가지에 종사하였더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보기 전에 이 오우가 누구냐? 여기서 핵심이 이제 오우인데 내 친구가 누구겠냐? 라는 게 이제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이 논어를 읽는 사람들은 그게 궁금했어요. 누구겠냐? 그랬을 때 요 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 사람은 안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안현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현이 근데 여기 이제 석자에라고 요게 옛 석자인데 옛날에 예전에 이렇게 내 친구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 친구가 없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일찍 죽은 안현을 회상하면서 안현 증자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죠. 첫 번째는 이 능으로 문어 불능, 능으로 불능, 능함으로써 능하지 못함에게 묻다. 내가 능한데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묻는다. 이게 이능으로 문어 불능입니다. 또 이 다로 문어 과. 다는 많다고 과는 적다입니다. 많음으로써 적음에게 묻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능한데 능하지 못한 사람한테 왜 물을까?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런데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성적이라고 치면 나는 100점을 거의 100점을 받는 학생입니다. 내 친구 중에 80점, 뭐 85점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능과 불능으로 따지면 내가 능이고 걔가 불능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모든 분야에서 그 친구가 나보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하다고 그것이 전능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불능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불능에게 또 묻는 거예요. 그것은 이 능을 내가 능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늘 내 염두에 두고 살면 불능에게 못 물어봐요. 그런데 실제로 불능하지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목 어떤 일에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능하다 내가 능하고 저 사람은 불능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늘 누구에게라도 물어봐야 나는 물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불능에게조차도 묻는다면 더 능한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많음으로써 적음에게 묻는다. 이 적다가 아주 없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상대적인 거지 저게 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많다 내가 적다를 상수로 놓고 이걸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능이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많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 묻다라는 이 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저걸 계속 능, 다 이걸 내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문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유약무하며 실약하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속이 꽉 찼는데 텅 빈 것처럼 처럼 뭐뭐한 것처럼 같을 약자 뭐뭐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저것도 잘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없는 것 같이가 또 실한데 허한 것 같이가 내숭이 아니고 요걸 의식하지 않으면 보세요. 내가 많은데 적은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제3자가 보면 왜 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적은 사람한테 가서 묻지? 이렇게 의아해 하겠지만 나는 이 많다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있는데 뭘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가식적으로 내숭을 떨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있는데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는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점이 대단한 거예요. 처럼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범이 불교 그랬죠. 범할 범자 범해도 범하여도 교는 따지지 않는 것. 이 범이라는 글자는 범하다라는 것은 어떤 선을 전제로 합니다. 선이 있어요. 선이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선이 없으면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요. 여기에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 안에서만 괜찮다고 했는데 이 선을 내가 넘어가면 그것을 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죄라는 게 허용 범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 그게 범죄라고요. 법도 마찬가지고 범법. 법이 허용하는 기준선이 있고 그 기준선 안에서 하면 뭘 해도 상관없지만 그 선을 법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범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죠. 그게 범이에요. 범.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그런 행위를 해요. 이제 위에 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자면 내가 능한데 불능한테 묻고 과에게 묻고 없는 것처럼 허한 것처럼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이 친구를 얕잡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물었던 것이 가식이었으면 이게 내가 물어봐 주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을 내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몰라서 물어본 줄 알아?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따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건 뭐 내가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하다, 많다 이런 거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불능이라고 또 적다고 해도 나는 아니야라고 막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많은지 적은지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따지고 너 왜 나한테 그러냐고 따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적어서 남들한테 무시를 받는 게 싫으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서 보탰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내가 그래서 더 많아졌느냐? 내가 지금 현재가 적으냐? 이런 문제는 나 자신도 관심이 없고 남들이 나한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야기가 증자를 안연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